한국 사회라고 불렸던 레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가 한 말입니다. 호건 주지사는 지난번 한국이 코로나 진단키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데 대해 한국에게 답례를 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메릴랜드 주에는 40여 개 기업들이 백신 관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앞선 바이오 기업은 노바백스입니다. 미국 메릴랜드에 위치한 바이오 기업 노바백스는 백신 개발에 뛰어난 성과를 보이며 백신을 대량으로 제조할 수 있는 능력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바백스가 선두 기업들보다 속도가 조금 느리긴 하지만 노바백스의 백신 초기 임상 데이터가 다른 백신 후보들과 비교할 때 최상의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백신 개발에 있어서는 후발주자라는 평가를 듣고 있었는데 최근 우리 정부는 국민 60%가 접종할 수 있는 3천만 명 분량의 백신을 해외에서 확보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이 코로나 집단 면역을 형성하려면 인구의 60%가 항체를 가져야 하다 보니 세계보건기구와 거대 제약사에 선입금을 해서라도 이 정도의 분량을 확보해 두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1723억 원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레리 호건 주지사가 메릴랜드 주에 있는 훌륭한 기업의 백신 확보에 도움이 되겠다고 하며 실제로 우리 정부는 노바백스와 백신 구매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가장 빨리 개발되고 있다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임상시험에서 일부 참가자에게서 척수염 증상이 나오는 부작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존슨앤존슨이 스페인에서 진행하는 임상시험에서 중도 포기자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아스트라제네카는 큰 문제가 없다며 임상시험 재개 승인을 받고 영국과 브라질에서 백신 시험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시험을 재개할 수 없다고 거부했고 인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사나 국립신경장애 뇌졸중 연구소의 아빈드라 나스 박사는 CNN 방송과의 한 인터뷰에서 모든 이들이 백신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만일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모든 게 좌초될 것이라며 국립보건원 고위 관계자들은 아스트라제네카 임상시험 재개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화이자도 3상 시험에서 부작용이 보고되었습니다. 화이자의 부작용 보고는 예상보다 크게 부각되었는데 빌 게이츠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가장 빨리 코로나 백신을 출시할 수 있는 곳으로 미국 제약사 화이자를 꼽았습니다. 지난 15일 CNBC에 따르면 게이츠는 지난주 화상회의에서 현재 개발 중인 백신 중 어느 것도 10월 말 이전에는 미국에서 승인을 받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게이츠는 하지만 효과가 있다면 12월이나 내년 1월에는 최소 2개에서 3개 백신은 승인을 받을 기회가 있다며 현재 임상 3상이 진행 중인 백신들이 있는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면 10월 말까지 긴급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백신은 화이자일 뿐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여기서 게이츠는 화이자의 백신은 임상 1상과 2상 모두에서 항체 형성 수치가 좋았다며 우리는 꽤 희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빌 게이츠가 극찬하고 올해 안에 나온다는 백신의 부작용 보고는 크나큰 좌절감을 주고 있습니다. 화이자 측은 지금까지 나온 부작용은 피로, 두통, 오한 및 근육 통증 등이며 일부 시험 참가자는 고열 등 발열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화이자 소속 연구진들은 아직까지 크게 우려할 만한 부작용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큰 기대를 받았던 터라 많은 이들의 우려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크게 실망한 국가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아스트라제네카와 1억 2천만의 분을 구매하기로 합의하고 화이자의 백신도 1억 2천만의 분을 확보해 2021년 상반기에 공급받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믿었던 이 두 회사의 임상시험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지금 일본은 앞으로 백신 확보에서 또다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그동안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들이 백신을 앞다퉈 선점하고 있을 때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직 어떤 기업의 백신이 성공할지 모른다는 이유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검증된 백신을 들여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수많은 백신들 중에 최종 승인을 받을 확률은 불과 6%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국가들처럼 급히 서두르지 않았던 것은 우리에겐 대규모 백신 생산기지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백신 개발에 성공한 기업들에서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급량을 어느 정도 기대했습니다. 실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에서 개발하는 백신을 생산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여기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최소 1000만 명분 이상을 한국 정부에 공유하겠다고 밝혔고
우리 정부는 노바백스에서도 이 물량 이상은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선 백신 1000만 명 분량을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코백스 퍼실리티는 세계 인구의 20%까지는 백신을 균등하게 공급하자는 목표로 세계보건기구 등이 추진한 다국가 연합체입니다. 우리 정부는 여기에 다음 달 9일까지 가입과 선입금 납부 등을 끝낼 계획입니다. 코백스는 현재 감염병 혁신 연합을 통해 9개 백신 후보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8개가 임상시험 단계입니다. 우리는 코백스를 통해 성공적으로 인정받은 백신 1000만 명 분량을 우선 확보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 나머지 2000만 명 분량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기업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근 놀라운 성과를 보인다는 중국 바이오 기업 시노팜의 백신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최근 임상 3상에 돌입한 백신 후보 9개 중 4개가 중국산입니다. 이민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중국 제약사 시노팜의 백신 개발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상 반응이 굉장히 낮고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중국 내에서는 주민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백신을 실험했는데 이 같은 중국의 방식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중시되는 서구권보다 더욱 광범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백신의 효능이나 검증 결과가 더 빠르고 뚜렷하게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11월이면 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벌써부터 아랍에미리트는 중국산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을 승인했고 필리핀도 중국 백신을 우선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한 상태입니다. 한국도 백신의 효능과 결과를 면밀히 지켜보고 괜찮다면 수량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가장 빨리 백신을 개발하는 것을 우려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과 갈등의 정점에 서 있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최근 화의를 배제하는 등 완벽한 미국의 편에 서면서 중국에게 보복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만약 중국이 가장 먼저 백신을 개발한다면 이를 조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그동안 중립외교로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한국은 중국을 포함해 넓은 선택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는 백신만이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다는 말에 그동안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를 잔뜩 걸고 있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종식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장은 연말이나 내년 1월에 백신이 나올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 접종은 내년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빌 게이츠는 코로나는 내년 여름 백신이 보급된 후 2022년에야 종식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내년 여름이 돼야 전 세계가 60% 수준의 백신 접종을 받아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내년 말까지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으며 생활 방역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국민들에게 코로나19의 항체가 얼마나 있는지 알아본 2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반 국민 1,440명을 대상으로 항체 검사를 한 결과 단 한 명에게서 항체가 발견된 것입니다. 항체 형성률은 0.07%였습니다. 이 수치는 미국 뉴욕시 14.9%, 영국 런던 17%, 중국 우한 3.8%. 상자로 선정된 K9 자족보가 지난 17년 동안 세계 자족보 시장의 절반가량을 석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1년 이후 세계 각국에 수출된 K9 자족보는 6개국 590만 2조 원 어치에 달한다. 호주 자족보 사업에서도 최종 선정될 경우 총 수출액은 3조 원에 이르게 된다. 우리 국산 무기종 수출 시장에서 가장 큰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금까지 K9이 진출한 나라는 터키, 폴란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이다. 호주 정부는 지난 3일 K9 자족보를 육군 현대화 프로젝트 중 하나인 랜드 8116 자족보 획득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K9 제작사인 한화디펜스는 호주 법인을 주축으로 호주 정부와 제안서 평가 및 가격 협상 등을 진행한 후 양산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계약이 성사되면 1차로 K9 자족보 30문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를 납품하게 된다. K9은 호주 사업 도전 10여 년 만에 수출 성공을 눈앞에 두게 됐다. 총 사업 예산은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 테크윈이 K9을 만들던 때인 지난 2010년에도 경쟁 입찰을 뚫고 호주 육군 자주포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었다. 하지만 호주 정부가 갑자기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2012년 사업을 취소하는 바람에 불거품이 됐다. 호주는 그 뒤 자주포 대신 값싼 견인포를 도입했다가 한계를 느끼고 다시 K9 자주포를 찾게 된 것이다. 호주 사업 성공에는 적극적인 현지화 노력이 큰 도움이 됐다. 한화 디펜스는 멜버른에서 1시간 거리인 빅토리아주 질롱시에 K9 현지 생산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화 디펜스 관계자는 질롱시에서 현지 중소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인력 교육, 정비, 보수 등 사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산 전문가들은 K9이 호주 수출에 성공하면 영국, 캐나다 등 영연방 국가들은 물론 미국 시장 진출에도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성수 한화 디펜스 사장은 호주는 파이브아이즈의 일원으로 영향력이 큰 국가라며 선진국의 까다로운 심사를 뚫어내면서 한국 무기의 수출길도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9은 국방과학연구소가 한화 디펜스 등이 90년대 말 개발한 육군의 주력 자주포다. 1100여 문이 실전 배치됐고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실전에도 투입됐다.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비, 포탄 이송 및 정전 장치를 탑재했다. 15초 이내에 최대 3발, 3분 동안 연속 18발을 사격할 수 있어 신속하게 적을 제압할 수 있다. 길이는 12m, 중량은 47톤, 최고 속도는 시속 67km다. 길이 8m에 달하는 52구경전 155mm 포를 장착하고 있다. 1문당 가격은 40억에서 50억 원이다. K군은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때 6문 중 2문이 북한 포사격 충격으로 인한 전자회로 장애 등으로 작동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세계 수출 시장에서 잇따라 승전고를 올리며 화려한 부활에 성공한 것이다. 그래서 불량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K9은 지난 2000에서 2017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절반 가까운 48%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2018년 기준으로 총 572문이 수출돼 독일 PZH-2000, 프랑스 카이사르, 중국 PZ-45를 크게 앞섰다. 독일 PZH-2000은 발사 속도 등 일부 성능에서 K9보다 우위에 있는 세계 최강의 자주포로 평가받아 왔지만 PZH-2000의 1문당 가격은 130억 원으로 K9의 2배가 넘는다. 수출 실적에선 K9에 크게 뒤진 것이다. K9이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을 석권한 비결은 뭘까? 우선 수출 대상국의 상황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수출 전략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핀란드 수출의 경우 예산이 부족하자 새 자주포의 절반 가격으로 한국군이 쓰던 중고 K9을 정비해 수출했다. 중고 K9의 수출은 처음이었다. 우리 육군에서 사용한 지 12년이 지나 전면 정비를 해야 하는 자주포를 핀란드에 수출하고 우리 육군에는 신형 자주포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핀란드와 우리 육군 모두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윈윈 모델을 만든 것이다. 이중고품 수출 모델은 핀란드 수출에도 활용됐다. 항상 한국인 폴란드의 특성을 감안한 것이다. 폴란드에는 차체만 수출되고 있다. 폴란드는 K9 차체에 자체 생산한 포탑을 장착한 신형 자주포를 도입하고 있다. 중국에 맞서는 군사 강국인 인도에는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에 부응해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식을 택했다. K9 초기 인도군 직무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됐고 나머지 90문은 인도 서부 마하라슈트라주 푸네 인근 팔레가오니 에티 공장에서 한화 디펜스의 기술 지원을 받아 생산 중이다. 인도 정부의 제조업 활성화 캠페인 메이크 인 인디아에 따라 전체 부품의 50%는 인도에서 조달된다. K9 바지라는 K9 천둥 자주포를 인도의 더위와 사막 지형 등을 고려해 개량한 것이다. 인도에서 생산된 K9은 바지라로 불린다. 지난 2018년 인도 방산 전시회에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K9 바지라에 직접 올라가보며 관심을 표명해 화제가 된다. 수출 추진 과정에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현지 대사관 등의 적극적인 지원도 회사 및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도움을 줬다. 육군은 해외 시험 평가 및 국제 전시회 마케팅에 필요한 K9 자주포를 적극적으로 빌려줬다. K9 자주포가 2017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광산 전시회에 참가해 처음으로 이번 톱 상륙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육군의 지원 덕택이었다. 제작 공정 자동화를 통한 원가 절감, 빅데이터 활용한 품질 개선 등도 K9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역할을 했다. 하지만 K9이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살아남고 추가 수출에 성공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기술료를 없애거나 면제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술료는 방산업체가 무기를 수출할 때 해당 무기를 개발한 국방과학연구소에 지불하는 일종의 로열티다. 무기 가격의 2%를